지금은 비중은 줄일 단계는 아니라고요.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지수가 단계 고점에서 30%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도 빠졌는데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라 그랬죠. 이거는 망가진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좀 버텨야 된다. 업종 중에 내가 뭘로 좀 바꿀까 이 고민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업종이든 간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젠슨왕은 한국 방문해서 반도체 다음은 현대일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다음은 로봇 갈 거라는 좀 전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사이클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뭐 반도체가 뭐 조정받으면 로봇이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로봇은 로봇 나름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갈 때도 갈 수 있고 뭐 반도체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같이 빠져버렸죠. 시장이 망가지면서. 근데 로봇은 어쨌든 지금 삼성도 새로운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예전에 인수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28년에 나와요. 양산은 2028년부터. 근데 이제 지금 주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벤트가 또 끝나다 보니까 요새는 좀 로봇에 관련된 뉴스가 없어요. 딱히 뭔가 새로운 게. 근데 로봇이 반도체처럼 돈 버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적자예요. 이제 초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돈을 계속 버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보이는데 로봇은 어떤 뉴스에 따라 등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좀 부진한 건 뭐 로봇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로봇이 새로운 주도주가 언젠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28년에 대량 양산하는 그 시점 그때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겠냐. 주도주가 진짜 시장을 이끄는 그런 게 되려면. 그래서 주도주보다는 어쨌든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이 갈 때 키를 맞추면서 가줄 수 있는 또 로봇은 로봇 나름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업종으로 보시고 주도주라는 거는 반드시 지수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로봇은 시가총액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기는 좀 당장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잠깐 계속 모아가면 좋은 주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투자 관점에선 그래서 지금 안 갔잖아요. 지금 많이 좀 빠졌고. 근데 어차피 2, 3년 후에는 세상이 바뀔 거고요. 로봇도 진짜 많이 쓰이겠죠.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그래서 저는 마치 예전에 지금 뭐 전기차가 예전만큼 많이 팔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2020년에 테슬라 전기차가 히트를 치면서 전기차 시대가 한번 왔잖아요. 움직임이. 그때 배터리주들이 엄청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로봇은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진할 때 내 포트폴리오 일부를 로봇으로 모아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랑 로봇주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손절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재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비중 줄이거나 교체를 고민해보고 계신 종목이나 업종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비중을 줄일 단계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어떤 상황이 본인이 전략을 취할지 모르지만 선택은 해야 돼요. 내가 비관적으로 볼 건지 낙관적으로 볼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꼭 하시고 다만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지수가 단기에 고점에서 30%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도 수급 이슈로 빠졌는데 수급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펀더멘탈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라 그랬죠. 이거는 망가진 게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다면 내가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비중은 줄일 게 아니라 이러면은 어쨌든 기초 체력이 탄탄하면 이제 되돌림 반등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이실 거면 그런 반등. 저는 혹시라도 이제 시장을 그래도 많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8,000부터는 좀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000 정도 넘으면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여가시고 그 밑에서 파는 거는 안 좋게 보더라도 왜냐하면 워낙 싸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서 저는 좀 버텨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뭐 저처럼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만을 넘을 걸로 9,000이나 만을 어느 시점에서 넘을 걸로 보시는 분들은 정리하면 안 되죠. 꾸준히 들고 가야죠. 그래서 선택은 해주세요. 내가 어느 쪽에 좀 쓸 건지는 한번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비중을 현재 구간에서 줄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업종마다 되게 다양하니까 그 업종 중에 내가 뭘로 좀 바꿀까 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업종이든 간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애매한 업종이 있으면 그걸 좀 일부 정리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로 약간 포트를 재편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교체해도 사실 크게 부담은 없는 시점이에요. 근데 다만 내가 보유한 기업이 성장하고 뭐 여전히 주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정리하셔도 돼요. 교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다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한번 반도체로 교체는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기업으로 이제 평가받기 시작한 거고요.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어떤 관계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2028년부터 로봇을 만들 텐데 지금 스케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8월에는 로봇 훈련 센터를 만든대요. 그래서 아마 로봇을 훈련을 할 거고 그 로봇을 조립하는 회사도 만들 거예요. 현대차, 기아가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현대차 그룹이 다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상 한 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동차보다는 로봇으로 생각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가 그런 것들을 올해 좀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한 번씩 확 올랐다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니까 주가 변동성에는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8월경에 현대차가 아마 CEO가 나와서 투자자들한테 뭔가 설명회를 할 거예요. 거기 핵심은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소프트뱅크 지분을 다 판다. 현대차 그룹이 가져간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다 넘기게 되면 뭐 현대차 입장에서 100% 이제 그룹이 다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기업 가치가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계속 오른다면 현대차 그룹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미국 기업입니다. 아무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국적은 미국이죠. 근데 미국 기업인 장점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을 쓰고 싶진 않거든요. 부품도 안 쓰려고 그래요. 이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밸류체인으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로봇 사업들 있죠. 이런 데 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중 갈등에 저는 일부 또 수혜도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 나와서요. IPO 가능성과 소프트뱅크 지분 정도 있었고요. 엔비디아 협업 등 거론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정해진 건 뭐가 있고 현대차 그룹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IPO 신규 상장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시장에서 2028년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다만 하긴 합니다.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텐데 좀 시간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 9% 9.5인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차 그룹이 가져가고 정의선 회장도 일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면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0% 가져가게 되고 지금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일부 증권사에서 막 100조 원 이상으로 봐요. 이 100조짜리 회사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뱅크 지분을 가져오는 건 저는 괜찮다. 다만 이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다 가져와서 그냥 보유를 할지 아니면 엔비디아에 넘길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파트너가 되는 거고 구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소프트뱅크 지분 정리는 결정은 됐고 요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엔비디아랑 미국의 빅테크랑 협업하는 거 서로 지분 투자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한데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현대차 그룹한테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들이 연달아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소프트뱅크 지분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일단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전망이라면 지금 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일정과 변수들은 어떤 것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봇 사업에 이제 모든 로봇이 다 똑같은데 그동안은 꿈만 가지고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만드는지 부품 밸류체인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양산을 위한 뭔가 소식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면 안 되고요. 2028년에 양산을 하잖아요. 로봇 3만 대를 만들어요. 2028년.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뭔가 계획들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액추에이터 같은 부품을 조달하고 어디서 카메라를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는 누굴 걸 쓸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면 소프트웨어도 구글 걸 쓰는데 또 자체적인 또 소프트웨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교통 정리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현대차가 명확하게 좀 밝혀준다면 그 스케줄에 맞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뭐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그 CEO가 나와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거든요. 아마 그때 조금 뭔가 구체적인 일정들이 저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는 8월에 있을 그 부분하고 또 8월에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의 로봇 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열기로 했어요. 로봇을 넣어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로봇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좀 좋겠고 현대차의 이벤트는 아닌데 3분기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한 8월 초경에 그 옵티머스 아시죠? 테슬라 여기도 지금 새로운 버전이죠. 3세대 로봇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공개가 되면 또 로봇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테슬라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 현대차에도 일단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3세대 로봇 모델을 좀 언제쯤 공개할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산에 대한 소식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고 좀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사실 뉴스랑 실적이랑 주가가 좀 같이 가진 않잖아요. 네. 양산에 대한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바라보는 거는 그동안은 뭐 어떤 현대차가 하는 그런 스케줄들 그 다음에 그때 로봇도 공개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품질도 좋은 것 같고 또 거기 협력사로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거에 되게 열광을 했는데 이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알겠는데 로봇 언제 제대로 만들 거냐 대량 생산 언제 할 거냐 그게 돼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여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산이 더 구체화될수록 주가는 훨씬 좋을 걸로 봐요. 그냥 또 젠스나 옵니다. 이건 그냥 반짝이에요. 그때도 한번 반짝 움직인 것처럼 누굴 만난다, 어떤 잠깐의 이벤트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로봇 만들어서 돈 벌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왜냐면 앞으로 1인 1 로봇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거대한 시장은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텐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 제외한 회사 중에 테슬라 빼고 제일 잘하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긴 하거든요. 그런 가치들이 점진적으로 발현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양산 일정도 확인하시고 진짜 양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하시면서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보상을 많이 해줄 거라 봐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뭐 진짜 변동성 심한 장세인데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저도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공부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받고 끊임없이 검증하시고 근데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뭐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동의를 안 한다면 다른 부분을 또 보셔도 되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비토하지 마시고요. 레버리지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